안녕하세요, 한이입니다. 오늘은 헝가리 유학 시리즈 두 번째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저도 헝가리 처음에 갈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짐도 정말 여러 번 쌌다 풀었다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헝가리 갈 때 꼭 가져가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봤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진짜 꼭 가져가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약품 종류입니다. 이 약품 종류라고 하면은 저는 인공 눈물이나 뭐 각종 비상약, 저도 되게 약을 많이 챙겨갔었는데 제가 원래 약을 정말 안 먹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헝가리에서 약을 진짜 많이 챙겨 먹고, 그래서 진짜 약은 오버했다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챙겨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이 좀 비싸더라고요. 제가 한번 근육통이 와서 연고를 산 적이 있는데, 이게 그 의무실에서 추천해줬던 약은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사지를 못했고, 그냥 연고 하나를 샀는데 그것도 한 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좀 비쌌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인공 눈물도 꼭 사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인공 눈물도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인공 눈물 많이 팔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거 진짜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뭐 렌즈 끼거나 안구 건조증 있으신 분들은 인공 눈물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파스입니다. 이 근육통 생기거나 어깨, 허리 아프신 분들, 되게 한국에서는 파스가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일반적인 건데 헝가리에는 전혀 안 팔아요. 파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근육통 올 때 스포츠 선수들이 쓰는 그런 그냥 스프레이 정도 있긴 하는데, 그것도 구하기는 어렵고 약국에서 일반인한테 파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그거를 스프레이라도 뭐 아니면 연고라도 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쓰고 싶었는데, 파스 자체가 없고 파스 스프레이도 없어서 그냥 연고를 샀었거든요. 그래서 파스는 진짜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파스 정말 필수적으로 좀 많이 챙겨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방용품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좀 헝가리에 있으면서 유학할 때도 그렇고 이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되게 요리를 좀 자주 해먹는 편이었어요. 근데 사실 요리를 자주 안 해먹는 분들한테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외식을 하는 거에 비해서 마트에서 파는 그런 식재료가 되게 싸기 때문에 해먹는 게 훨씬 저렴하고 돈을 아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해먹는 편이었고, 특히 한식을 많이 해먹는 편이었는데, 한식당에 가면은 가격이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해먹었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냐? 비닐 장갑, 지퍼백. 헝가리에 갔다 와서 엄마한테 말을 했더니 엄마가 놀라더라고요. 비닐 장갑이랑 왜 지퍼백이 없다고 말을 하니까 놀라더라고요. 여기서 사실 저희 한국에서는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정말 필수템 중에 필수템인데 거기에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무 젓가락, 나무 숟가락, 나무로 된 주걱, 이런 나무로 된 주방 식기들, 이런 것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젓가락이 거기 있긴 하는데 나무로 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리할 때 정말 저는 너무 유용하게 썼기 때문에 하나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뭐 요리를 하시지 않더라도 그냥 일단 처음 갔을 때 내가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젓가락, 숟가락 정도는 그냥 일회용 말고 계속 씻어서 쓸 수 있는 걸로 가져가면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빨대 세척솔이랑 보틀 세척하는 솔, 이 두 가지 전 정말 추천드리는데 이것도 아예 안 팔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찾다가 못 찾아서 한국에서 이제 다른 짐 받으면서 같이 택배로 받았었는데
텀블러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텀블러 닦고 뭐 빨대 있는 텀블러 쓰시는 분들은 빨대도 세척을 해야 되는데 이 세척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한국에서 원래 자주 썼던 물건이라서 더 그 필요성이 좀 더 컸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세 번째로 얼음틀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얼음틀이 있긴 있는데 뭔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각얼음, 큰 얼음 이런 얼음을 만드는 그런 틀은 잘 없더라고요. 조금 자그맣게 나오는 거나 여름에 얼음 많이 드시는 분들 또는 뭐 얼음 찜질할 때도 얼음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 생각해서 얼음틀도 하나 가져오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청소용품과 욕실용품을 묶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있었던 일인데 저는 한번 하수구가 심하게 막힌 적이 있어요. 그 샤워부스 안에 있는 그 배수구가 너무 심하게 막혀서 물이 도저히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머리카락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것 같아서 머리카락 정말 열심히 치우고 매일매일 청소하고 했는데도 이게 너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정비공을 불렀어요. 근데 그 제가 살았던 집 하수구가 그 철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힘으로는 안 빼지고 거의 무슨 벤치로 이렇게 빼야지만 빠지는 세게 닫혀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배관을 넣어가지고 청소를 하니까 그 안에 껴있던 머리카락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막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안 내려갔던 건데 유럽이 석회수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쇳물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청소를 잘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이제 그 녹쓰는 것 때문에 물이 안 내려가고 좀 더 막힐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머리카락, 특히 여자분들 머리 기신 분들은 머리카락 때문에 진짜 다 아실 텐데 이게 잘 안 돼요. 청소하는 게. 그리고 되게 잘 막히고. 그래서 그 다이소에 배수관 청소기라고 이제 기다라 막대 같은 거 팔고 그리고 머리카락 거름망이라는 것도 파는데 저도 사실 안 써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걸레질하는 마대자루? 뭔가 이런 거. 제가 살던 집은 원룸이었는데 청소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그 걸레대 가지고 청소포랑 이제 걸레 그거 사가지고 그걸로 청소를 주로 했는데 저는 친구한테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친구는 어디서 샀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파는데도 저는 그걸 파는 데를 아예 못 찾아서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이케아나 뭐 이런 데 가서도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이제 나중에 온 친구들이 저희 집에 있는 그 걸레대를 탐내기도 했고 이게 헝가리에 안 팔기 때문에 여건이 되신다면 뭐 가져가거나 아니면 나중에 택배로 받으면 너무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탈취제도 없습니다. 제가 여름에 이제 우리는 사실 습해서 탈취제, 제습제 이런 거 필수잖아요, 옷장에. 근데 여기는 그 유럽 날씨 자체가 한국처럼 그렇게 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자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파는 것 같은데 나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몇 개 사서 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청소할 때 필요한 매직 스펀지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집 청소를 할 때 그 유리창문이랑 뭐 샤워부스에 있는 유리 닦을 때 정말 힘들었던 게 휴지로 하기도 그렇고 물티슈로도 좀 너무 힘들었고 그렇다고 그냥 걸레로 하자니 얼룩이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신문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신문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걸레에 빨아서 이제 조금씩 나눠서 닦았었는데 한국에 와서 다이소를 갔는데 매직 스펀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매직 스펀지가 청소하기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럽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석회수를 쓰기 때문에 자꾸 녹이 슬어요. 그렇게 얼룩이 지는데 그거 닦을 때도 정말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너무 유용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욕실 슬리퍼인데
유럽은 화장실이 건식이에요. 한국이랑 다르게 그 샤워부스나 욕조 있는 데만 물을 이제 흘리고, 그다음에 세면대 변기 이쪽 있는 부분은 그 건식이라서 물을 닿지 않게 하고, 거기도 이제 보일러가 틀어지기도 하는 그런 식인데, 한국인들이 건식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유럽 가면은 좀 적응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이제 건식 화장실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그냥 욕실 슬리퍼를 두고 한국처럼 쓰더라고요. 근데 그 헝가리는 이제 말했듯이 건식이라서 그 욕실 슬리퍼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슬리퍼를 쓰거나 뭔가 좀 애매한데, 난 도저히 건식 화장실을 못 쓰겠다, 아니면 난 욕실 슬리퍼가 꼭 따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사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안 파니까요. 그 다음은 화장품입니다. 화장품도 정말 얘기할 게 많은데, 일단은 한국 화장품이 너무 좋아요. 헝가리 화장품은 그렇게 질이 좋은 것 같진 않고, 저도 헝가리에서 한번 사봤는데 안 좋더라고요. 냄새도 좀 이상하고, 뭔가 이게 딱 끼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토너가 맞나 싶으면서 제가 쓰다가 결국은 버렸거든요. 그래서 먼저 메디폼이나 여드름 패치, 당연히 안 팔겠죠? 그래서 이것도 쓰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메디폼은 사실 상처 났을 때도 이제 붙이잖아요. 그래서 꼭 약품들이랑 같이 이제 사가서 챙겨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스킨이나 토너 이런 제품들 진짜 너무 중요해요. 그 한국에서는 그 닥토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석회수 물이다 보니까 클렌징 워터를 보통 많이 쓰더라고요. 클렌징 오일도 잘 못 받고 폼은 전혀 없고, 그래서 클렌징 워터로 화장 지우고 그냥 스킨 바르는데, 스킨도 사실 좀 버블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스킨을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바르면 그 버블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스킨을 쓰는 건지 그 클렌징 워터를 쓰고 있는 건지 좀 착각이 올 정도로 좀 버블이 생겨서 좀 냄새도 이상한 것 같고 좀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토너를 2개 가져가긴 했는데, 저는 1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2개로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에서 샀었고, 그 제가 쓰던 거는 이제 그 라로스포제에서 나온 스킨인데 제일 베이직하고 괜찮고 제일 괜찮았어요. 저 이것만 한 2-3개 사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도저히 짐 자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가서 뭐 라로스포제나 바이오더마 이런 제품들, 이런 브랜드에서 사시면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진짜 피부가 너무 민감해서 화장품 되게 중요하거나 나는 쓰는 게 따로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클렌징 제품들, 여기도 막 아까 말을 해드렸는데 클렌징 폼, 클렌징 오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클렌징 제품은 한국에 있는 거를 꼭 사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 살짝 뭐라 해야 되지? 클렌징 제품이 있긴 한데 저는 바이오더마 클렌징 제품을 썼거든요. 나는 이런 게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챙겨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팩트, 쿠션입니다. 여자분들 기본으로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유럽 사람들이 팩트 그 쿠션 쓰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그 길거리에서 가거나 뭔가 공공장소 이런 데에서 화장 수정을 하고 있으면은 되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다 쳐다보고,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뭐 살짝 예의가 아니다? 조금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헝가리에서 이제 한국에서 가져간 팩트를 다 써서 더글라스라는 한국의 올리브영 같은 그런 곳을 갔어요. 근데 안 팔더라고요. 뭐 샤넬이나 뭐 입생로랑 이런 비싼 브랜드는 조금 있긴 한데 거긴 너무 비싸서 제가 사기가 조금 그랬고, 그냥 일반
조금 싼 제품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예 안 팔고 파운데이션밖에 없어서 제가 결국 팩트를 못 사고 나중에 결국은 입생로랑에서 샀는데 그 다음에 기타 제품들인데 먼저 핸드폰 관련 용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핸드폰 액세서리나 뭐 핸드폰 케이스 또는 뭐 액정 필름 같은 거 특히 핸드폰 케이스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이쁜 거 사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거기는 일단 비싸고 막 그렇게 한국처럼 다양하거나 이쁜 디자인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 케이스나 뭐 액정 필름 같은 거 가져가셔서 직접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행 갈 때 쓰는 우리가 리필 용기들 그리고 약통 이런 거 꼭 챙겨가셨으면 하는 게 한국에서는 사실 다이소에 가면은 1,000원이면 그 세트 하나 사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미니소밖에 없는데 미니소에서 제가 그 리필 용기 사려고 했더니 너무 비싸더라고요. 진짜 한 5,000원 이상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까워서 저는 못 샀는데 한국에 싸게 파니까 그런 거 좀 정말 필수적이기 전에 너무 필요하잖아요. 너무 많이 쓰는 거라서 꼭 한국에서 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딩입니다. 여름에 가시는 분들은 패딩을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캐리어에 꼭 넣어가거나 아니면 손에라도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예전에는 패딩을 택배로 받았다고 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있었을 때만 해도 패딩을 이제 택배로 받을 수 없다. 동물털 들어간 제품들은 택배가 안 된다라고 이제 법이 바뀌었는지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도 이제 패딩을 한국에서 못 받았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딩을 그냥 거기서 사거나 아니면은 패딩 없이 그냥 있었던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그 롱패딩을 안 팔아요, 잘. 팔긴 하는데 좀 비싼 브랜드? 나 조금 가격대가 좀 비싸더라고. 한 40만 원대부터 거의 시작하는 것 같은데 좀 비싸가지고 제가 롱패딩은 도저히 못 사겠고, 그리고 뭔가 패딩도 막 그렇게 두껍거나 막 따뜻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한국에서 일단 패딩은 좀 압축을 해서 꼭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탁망입니다. 저 진짜 세탁망도 저도 이제 택배로 받았었는데 나중에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전 지갑을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제 유럽은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이제 국가들이 많아요. 카드 결제가 보통 되긴 하는데 조금 어떤 데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이런 곳도 꽤 많거든요. 이제 관광지로 가시는 나라나 도시들에서는 보통 카드 결제가 되긴 하는데 가끔씩 뭐 카드 리더기가 망가졌거나 아니면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현금만 받는다라고 하는 식당들이나 뭐 카페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ATM에서 막 급하게 뽑아가지고 막 수수료도 되게 많이 내고 막 이런 적도 있는데 뭐 팁을 주는 나라들도 있고 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버스 안에서 티켓을 사거나 할 때도 현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뭔가 여러 가지 현금이 필요한 상황들이 꽤 있어서 동전 지갑 이제 하나 있으면 거기다가 뭐 지폐든 동전이든 담아가지고 다니면 훨씬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서 좀 이쁜 거 사오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필수템은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좀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학생으로도 거기서 살아봤고 이제 일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이상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던 같이 갔던 친구들, 그리고 거기서 사는 뭐 지인들, 그리고 뭐 회사 동료분들 이런 분들한테 뭐 얘기 들었던 것들 다 종합해서 제가 좀 간추려 본 내용이었는데 물론 제가 지금 말한 것들 외에도 필요한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소개드린 아이템은
사실 헝가리에서 정말 팔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디테일이 없는 경우를 기반으로 제가 간추려 봤어요. 그래서 헝가리에는 없는데 우리 생활에 이 물건이 없으면 되게 불편하겠다 싶은 것들을 위주로 말씀드렸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다이소에 가서 그냥 이것저것 다 사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한국에는 다이소에 정말 뭐가 많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뭐 이것까지 필요하겠어 라는 제품들이 필요한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다이소에서 비싸봐야 5,000원인데 그런 거 여러 가지 좀 많이 사가지고 헝가리를 가시면 좀 더 지혜롭게 유학생활 또는 뭐 출장, 이민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헝가리에서 집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